반갑습니다. 자, 35회 대비 2024년 2회 전국 모의고사 공시법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 법령상 토지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돼 있다, 그죠? 됐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죠. 모든 토지에 대해서. 자, 모든 토지에 대해서 나오면 누구다? 네, 국장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에 대해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한다.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위에 보시게 되면 위에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토지의 표시잖아요. 그럼 위에 토지의 표시를 결정해서 등록하는 자가 국장이고요. 아래는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결정하는 자가 지적소관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 구별을 어떻게 해야 한다? 전제가 되는 모든 토지라고 나왔을 때는 국장,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해서 토지의 표시를 결정할 때는 지적소관청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했을 때 이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 이 절차를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한다? 그렇죠.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두 번째,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 군구별로 수립을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도별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면, 동별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는 자, 토지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3번, 4번 지문에서 우리가 직권에 의해서 조사 결정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직권에 의해서 조사 결정해서 등록을 할 때는 자, 첫 번째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수립했으면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해야 되고, 세 번째가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하는 거고요. 네 번째 순서가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 거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지적 공부를 직권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수립을 할 때는 시군구별로 수립을 하고 부득이하다면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이 지문에서 여러분이 이제 체크해서 암기해야 될 거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자, 모든 토지 나오면 국장이고요. 토지 이동 나오면 지적소관청이죠. 다만 신청이 없다면 직권으로 조사 결정해서 등록할 수 있는데 직권으로 조사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첫 번째, 두 번째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하고 세 번째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하고 네 번째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서 마지막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이 순서가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시군구별로 하되 부득이하다면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조사 등록과 관련해서는 이 안에서 출제인이 문제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두 번째,
자, 지번의 구성. 자, 지번과 관련해서는 시험이 29회 시험이 제가 마지막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30회, 31회, 32회, 33회, 34회. 최근 5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 시험에 나올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는 파트입니다. 자,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5. 2번.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를 우리는 북서기번법이라고 배웠습니다. 5. 지번은 누가?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5. 그 다음 분할의 경우에는 자 분할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죠? 분할은 부부가 한다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자 분할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한다? 부부가 한다 이렇게 정리했네요.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자 나머지 필지의 지번 나오면 부부가 한다. 그죠?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그래서 5 이렇게. 그럼 5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한다.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가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의 팁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적법에서 국장의 승인을 받아 이런 지문. 자, 팁을 좀 드리면 자, 국장의 승인을 받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표현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우리 지적법에서 국장의 승인을 받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승인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 국장의 승인을 받아, 뭐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런 표현은 절대 안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런데 승인을 받아라는 표현은 다 누구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의 수 3가지를 암기해 두시라고 했죠. 자, 첫 번째가 지구적 공부의 반출. 자, 두 번째가 축척 변경. 그럼 세 번째가 이거잖아요. 지번 변경. 금방 나온 거. 그죠? 지번 변경.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부분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문에서 국장의 승인 나오면 일단 이 지문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럼 승인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는 항상 누구의 승인이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이거든요. 그런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몇 개? 3개. 지적공부의 반출, 축척 변경, 지번 변경. 그럼 얘 말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나오면 X 이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지목. 자,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폐차장, 쓰레기 처리장 및 오물 처리장,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원야를 이루고 있는 황무지의 부지는 임야죠, 임야. 그 다음에 경마장은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그래서 잡종지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에서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문제를 낼 때 지금 임야, 유원지, 잡종지를 냈잖아요. 여러분이 토지의 용도, 우리가 용도를 보고 지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용도를 전부 다 암기해야 될 사항을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잡종지, 그 다음에 임야, 세 번째 뭐다? 유원지. 이 3가지 지목의 용도는 반드시 암기해 두시라고요. 반드시.
왜냐하면 잡종지, 임야, 유원지의 용도들은 다른 지문과 섞여 들어갔을 때 지문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른 지목의 용도들은 전부 다 암기할 필요가 없이 저랑 항상 할 때 비교해서 검토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나오면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면 답,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하고 왕굴이 재배가 되면 답, 연, 왕굴이 자생하면 유지,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그 정도만 가져가면 되는데 잡종지, 임야, 유원지는 반드시 그 용도를 전부 다 암기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면적에 대해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한다? 면적 대장에만. 면적은 어디에만? 대장에만. 그래서 O. 두 번째, 경위의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실시한 필지는, 이렇게 나왔을 때 경위의 측량 방법, 이 말 속에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고 했죠. 경자가 경도, 위도. 그럼 경위의 측량 방법이란 것은 경도와 뭐다? 위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평명, 직각, 종, 횡, 수치값을 판단할 수 있는 측량 방법이 경위의 측량 방법입니다. 그럼 평명, 직각, 종행, 수치값을 나타내는 곳은 뭐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좌표에 의해서 뭘 산출한다? 면적을 산출한다고요. 즉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실시하는 필지는 이 지역에는 뭐가 비치된다? 그렇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드는 지역에 행하는 측량이 경위의 측량 방법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럼 경위 측량 방법으로 쓰는 곳이 지적 확정 측량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토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을 경우에 0.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이거나 짝수라면 올리고가 아니라 뭐다? 0이거나 짝수라면 뭐한다? 버리고 홀수일 때는 뭐하라? 올린다. 이렇게. 요거 암기할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홀자를 길게 읽어보세요. 한 번만 같이 해봐요. 홀자 길게 읽어보세요. 3초만 홀자를 읽어봐요. 그죠? 홀로 시작해서 읽다가 보니까 뭐로 끝나요? 올로 끝나잖아요. 그죠? 올, 이렇게. 그래서 홀수일 때는 올린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 4번. 등록 전환을 위해서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할 경우,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때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는 것은 등록 전환 측량을 해서 나온 면적이 등록 전환될 면적이죠. 자, 그런데 오차가 허용 범위를 뭐 할 때는, 초과할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 소관청이 어떻게? 직권으로 정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그대로 옮겨 등록하고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 있어서는 직권 정정 후 옮겨 등록한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의 경계. 틀린 것은 1번. 지상 경계를 새로이 결정할 경우에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암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죠? 암기한 방법이 높낮이 차이가 있다 하면 고, 저, 유, 하,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그죠? 높고 낮음이 있으면 하단부, 고, 저, 유, 하. 그런데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하단부, 이렇게 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상경계 결정 기준 5가지는 경계 파트에서 메인 지문으로 등장하니까 꼭 암기해 둬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고저 무중, 고저 유하, 토지 절상, 해수 면만, 토지 편입,
외견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자, 높고 낮음이 없으면 중앙, 높고 낮음이 있으면 하단부, 토지가 끊어질 절자, 끊어져 있다면 상단부, 해면과 수면에 접혀져 있다면 가득 찰 만자,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제방등을 쌓아 바다를 토지로 편입을 시켰다면 바깥 외 어깨견, 바깥쪽 어깨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진행할게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 지문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그럼 이런 지문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겠다, 그죠?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별개의 서면입니다. 토지의 지상경계는 득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그 다음 토지가 수면에 접할 경우에는 읽을 때는 어떻게 해수면만, 이 망자가 가득 찰 만자잖아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자, 이 지문도 우리 경계에서 아주 중요 지문이다, 그죠? 한번 해석하고 갈까요? 자,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원칙은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경우, 4가지, 그렇죠. 4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 있다. 그 4가지가 뭐였다? 판, 공, 도. 그죠? 판공도도인 경우에는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 있다. 판, 확정 판결, 공,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계획선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 자, 6번에서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복구자료를 모두 고르세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총 몇 가지다? 7가지. 지적공부 등본, 측량결과도, 법원 확정 판결서, 정보 또는 사본, 소유자 정리결의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뭐가 해당합니까? 그렇죠. 토지이동 정리결의서가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해서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지적공부의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지적공부의 등록, 이 지문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한번 볼게요. 지적소관청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소고에 보존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원칙은 반출이 안 되는데 반출이 가능한 경우가 언제다? 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이 있을 때 가능하다. 5.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 항상 지적공부의 비치 보관, 발급, 열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지적공부는 비치 보관권자와 발급, 열람 청구의 상대방이 똑같으나 정보처리 시스템은 비치 보관권자와 발급, 열람 청구의 상대방이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뭐한다? 보존하여야 한다. 자, 이 2번 지문과 관련해서 비치 보관권자가 여기서 누구란 걸 알 수가 있나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죠. 단, 이어서 같이 암기해버리세요. 발급이나 뭐 할 때, 열람 시에는 여기에는 시도지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렇죠. 시도지사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놔라고요. 그럼 시도지사가 들어가지 않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인하 누가 들어온다? 읍면동의 장이 들어온다는 거. 여기서 읍면동장이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정보처리 시스템은 비치보관권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할 때는 시도지사가 들어가지 않고 대신 누가 들어오더라? 읍면동장이 들어온다라는 거 비교해서 꼭 검토해 놓으시라고요.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에서 비치 보관하고 발급 열람도 지적소관청이라고요. 그래서 요 지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 부동산 종합공부. 여러분, 자, 부동산 종합공부 지문 나오면 우리 어떻게 풀자? 부동산 종합공부 나오면 다 누구로 이꼴시켜라? 그렇죠. 지적소관청. 단 부동산 종합공부 나올 때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발급 및 열람할 때만. 그래서 여기서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열람, 발급 이거 나올 때는 지적소관청이나 누구다? 읍면동장이 들어온다라는 거 꼭 기억해 놓으란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부동산 종합공부 나오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 이걸 암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부동산 종합공부 나오면 다 권자는 지적소관청이에요. 단 발급이나 열람 시만큼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 이렇게 암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 나오면 누구다? 그렇죠. 3번 지문. 그 3번 지문 다시 한번 볼게요. 부동산 종합공부 나오면 이꼴 다 돌아보지도 말고 무조건 지적소관청이에요. 단 발급이나 뭐 할 때 열람 시에는 이렇게 나오면 지적소관청이나 누가 들어온다? 면, 동의 장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나오면 이꼴 누구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암기해도 된다고. 다만 발급 열람 시에는 누가 들어오더라? 읍면동장의 장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지문하고 2번하고 3번 지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정리를 안 해두면 비교해서 안 해두면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꼭 비교해 두십시오. 좋아요. 자, 그 다음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이게 뭐라고 나와 있나요?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나와 있죠. 부동산 종합공부는 하면 다 누구로 간다? 그렇죠. 지적소관청.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정답 4번. 그러면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국장,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전산 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오, 됐습니다. 그 다음 8번 가볼게요.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르세요. 그럼 이런 거 암기할 때는 제가 토지대장부터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등록사항이 어디에 등록되는지를 판단하라고 했죠. 자, 토지의 이동사유. 토지 이동사유는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토토 계기는 어디에만 사는 계기? 대장에만 사는 계기 이렇게 암기했죠. 토지 이동사유, 토지 등급, 개별 공시지가미 기준일, 기준 수확량의 등급은 줄이면 토계기는 어디에 사는 계기? 대장에서만 사는 계기. 그러니까 얘는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 맞겠네요. 두 번째, 소유권의 지분. 지분 나오면 공동소유죠. 공동소유. 공동소유의 개념이 발생하는 지적공부는 두 개다. 공유지, 연명부와 그 다음 대지권, 등록부.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는 지분은 어디에만? 공대에만 등록한다. 이렇게 암기했고요. 그러니까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 면적은 어디? 면적대장에만. 그러니까 맞고요. 경계를 읽을 때는 항상 무슨 경계라고 습관적으로 읽어라? 도상경계. 그럼 경계는 무슨 경계? 도상경계니까 도상경계를 해석하면 도면상의 경계. 그래서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등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장은 등록사항이 아니네요. 기역과 디귿. 정답 1번. 이렇게. 그래서 등록사항은 각각의 등록사항이 어디에만 등록된다. 이렇게 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저처럼 이렇게 꼭 푸시라고요. 등록사항은 올해 시험지 꼭 나올 겁니다. 역시 됐습니다. 그 다음 9번.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신규 등록 등의 사유로 토지 이동 정리를 한 때는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등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로서 등기 촉탁을 한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되겠네요.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관서에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우리는 그래서 암기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때 근거자료는 필, 통, 사, 전 뭐에 의해서? 필통사전에 의해서 정리한다. 그럼 필통사전이 뭐냐? 할 때 앞에 등기 글자 붙여주면 돼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이렇게요. 좋아요. 그럼 4번 보겠습니다.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 이게 메인이죠.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항상 불일치하다라는 글자가 나온다 했죠. 불일치하는 글자가 나왔을 때 토지의 표시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고 그 불일치의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5.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을 신청할 때는 수수료는 뭐로 하겠다? 무료. 다음 10번. 지적공부 등록상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세요. 자,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 자, 우리 직권정정 사유 몇 가지? 총 9가지.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암기를 하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했죠.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르게, 잘못, 시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게 6개가 있고요. 나머지 3가지는 다르게 잘못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직권정정 사유. 첫 번째가 등록 전환에서 금방 배웠잖아요. 오차 허용 범위 초과. 등록 전환에서 오차 허용 범위 초과. 또 하나가 지적 측량 적부심사. 지적 측량 적부심사에서 심사 의결서를 송부받은 이렇게 나오면 직권. 마지막 하나가 토지 하필 제한 규정. 토지 하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그렇게 해서 총 몇 가지? 9가지.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 다르게, 잘못 이것만 암기하면 안 된다고 했죠. 다르게 잘못이 들어가면 일단 직권정정 사유가 될 개연성이 높다 했지 다르게 잘못이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직권정정 사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르게 잘못이 들어갈 때 앞에 들어가는 단어들 6가지를 반드시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순서대로 암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고요. 빠르게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면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작성 또는 제작성 당시 면적의 증감 없이, 그 다음에 등록사항이 잘못, 그 다음에 지적측량 성과와 다르게, 그 다음에 면적 환산이 잘못, 이런 식으로 순서 없이 그 앞에 전제되는 지문 6가지를 꼭 암기해 두셔야 된다고요. 보겠습니다. 토지 하필 신청 각하에 따른, 이 말이죠. 토지 하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그죠? 두 번째, 필지의 경계가 지상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이것은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요. 지적 측량 준비 파일과, 자, 다르게라는 글자가 들어갔지만 준비 파일과 다르게 이 부분은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리얼, 지적 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 의결서, 자, 적부심사에 따라, 의결에 따라 이 말 나와 있죠. 적부심사 의결서에 따라 이렇게. 그러면 얘네는 직권정정 사유가 되겠네요. 기억과 리얼.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또는 소관청으로부터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
다음 중 검사를 받는 경우가 아닌 것 두 가지.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즉 도면에 검사를 하는 이유는 도면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도면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계를, 즉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이 두 가지는 검사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래서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 측량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나오면 삼식이가 63빌딩에 가서 지, 7, 9, 다 여기서 다 해결하면 되죠.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 다툼이 되는 경위,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이동, 변혁 등 기타 등등을 누구에게 회복해야 한다?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거죠. 30일. 두 번째,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심사 청구서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심의 의결을 해야 한다? 60일. 60일 이거죠. 그 다음,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 한 번만 연장할 수가 있다. 삼식이가 63빌딩에 가서 지, 7, 9다 할 때 이게 30일.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해야 한다. 여기에 7일.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재심사니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등기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5. 구분 건물의 등기상 증명서를 교부함에 있어, 즉 발급이나 열람시에 있어서는 일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을 1등기 기록으로 본다. 5. 이 지문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분 건물에서는 구분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으로 본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즉 무슨 말이냐면 구분 건물의 1등기 기록이라는 것은 구분 건물에 속해 있는 전부를 1등기 기록으로 보는 게 원칙인데, 단 발급이나 뭐 할 때 열람시만큼은 일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을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하고 예외를 정확하게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구분 건물에서. 두 번째, 등기의 추정력은 갑구, 을구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그 말은 뭐예요? 그렇죠.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 표제부 등기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그 다음 3번. 폐쇄된 등기 기록에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 등기는 할 수가 없다. 5.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는요, 그 등기가 현재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폐쇄된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은요,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폐쇄 등기 기록에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5번에 권리자가 가입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 착오로 을로 등기된 경우에는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경정등기로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불일치하는 것은 무효인 등기이므로 말소 등기로 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4번. 이 14번 문제는요, 제가 출제할 때 킬러형 문항으로 출제한 겁니다. 킬러형. 그럼 킬러형 문항이라는 것은 맞추지 마라라고, 맞추지 마세요, 찍으세요라고 낸 거예요. 자, 그런데 연구 보존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러면 도면, 매매 목록, 신탁 원부. 그래서 기억, 니은, 리얼에서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구 보존 장부만큼은 킬러형 문항이지만 한 번 정도 암기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판단 들어서 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면, 매매 목록, 신탁 원부 플러스 해가지고요. 자, 공담목, 공동담보 목록, 그 다음에 공동전세 목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등기부, 그 다음에 폐쇄 등기부. 얘네들은 다 뭐 한다? 영구히 보존하는 장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신청서는요, 몇 년 보존 장부다? 예, 5년 보존 장부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4번 문제는 틀려라고 낸 문제니까 틀려주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영구 보존 장부만큼은 우리 따로 한번 암기하자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 15번. 자, 당사자 능력. 제가 당사자 능력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적어 놓고 하라고 했죠. 태아, 면, 동, 리, 그 다음에 학교, 민법상의 조합. 얘네들은 전부 당사자 능력을 인정되지 않는 애들.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재단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학교는 여기에 있죠.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했으니까 O. 다음에 읍면. 자, 읍면 여기에 있죠. 읍면. 안 되죠.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 O. 자, 민법상의 조합. 그 다음에 태아. 역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적어 놓고 문제 푼다는 거 잊어먹지 마세요. 네, 좋아요. 16번 보겠습니다. 자,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제가 보존 등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보존 등기에서는 토지인지 건물인지 꼭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판결의 상대방 확인해야 되고, 세 번째 직권 보존 등기의 사유 확인해야 되고, 원인과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 4개의 상장 정답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5. 자, 토지죠. 토지의 보존 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5.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과세관청의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하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는 할 수가 없다. 5.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법원에서, 자, 법원에서 가가 경임이가 이 등기의 촉탁시, 이 등기의 촉탁시에만 직권 보존 등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가 경임이가, 이거 암기 안 된 사람은 암기하셔야 돼요.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임차권 등기 명령. 그래서 가가 경임이 등기의 촉탁 시에는 그 뒤에는 뭐가 빠져나온다? 그렇죠. 직권 보존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는 과세관청의 체납 처분으로 인한 무슨 등기? 압류 등기의 촉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보존 등기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5. 자, 군수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 등기할 수 있다. 근데 보존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우리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자는 뭐만 가능하다? 그렇죠. 건물만.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보존 등기는 신청인의 그 대판특수, 대판수, 그죠? 그래서 특은 어디에만 해당한다? 특은 건물만. 그거 꼭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옳은 것은 1번. 공유자 중 1인이 지분 포기로 인한 이전 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와 취득하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5.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그러면 매매 계약만 체결하고 등기 신청 전에 사망을 했다는 거죠. 그럼 나오는 순간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그러면 갑의 단독 상속인 병은 상속 등기를 거친 후 상속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빠르죠. 그래서 별도의 상속 등기는 거치지 않는다고요. 거치지 않고 의무자로서 갑과 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병에서 을로의 이전 등기를 한다. X.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렸고요. 1번이 O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위는 자기 지분만에 관한 등기. 자,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 암기할 때 세 가지 암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분 나오면 제가 꼭 적어놓고 하라 했잖아요. 이거 네 가지 빼고는 다 되니까. 자, 지분에 한 번만 더 합시다. 용의권 설정 X,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 X, 지분만, 상속 등기 X, 가등기에서 1인이 전원 명의 또는 전부 명의로 하는 본등기 X. 이렇게 네 가지 X 빼고는 지분 나오면 다 된다 이렇게 풀으라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이거 많이 헷갈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 딱 적어 놓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분 나오면 다 허용한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된다고요.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증은 공동신청입니다. 공동. 즉 유언 집행자를 의무자로 하고 수증자를 권리자로 하여 무슨 신청? 그렇죠. 공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5번 또 틀렸고요. 자, 그 다음 18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자, 소유권 보존 등기와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기 명인이 될 자 또는 등기 명인이 무슨 신청? 단독. 5. 신탁 등기는, 자, 신탁 등기는 수탁자와 위탁자가 공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무슨 신청?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5. 4번.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은 소유권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5. 등기 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5.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5. 됐습니다. 그 다음 19번.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를 모두 고르세요. 그럼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우리가 암기할 때 목수 1, 2에 환매, 중간, 당해, 가처분, 등기. 그러면 이 단어가 가지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관할 위반한 등기.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어디에? 29조 1호. 이거. 그러니까 직권말소 맞고요. 위조된 인감증명에 의해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그러면 이 내용은 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직권말소의 사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위조된 문서에 의해서 격려된 등기는요, 첨부해야 될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되어도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로 보기 때문에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상권을 말소할 경우에 어떤 권리를 말소한대요? 지금 이 지상권을 말소한다죠. 그럼 그 지상권을 뭐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해관계인의 등기로서 등기한이 직권 말소한다 이거죠. 목에 해당하는 거죠. 목 여기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이게 뭐다? 수에 해당하죠.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경우 그 토지에 등기된 지상권 말소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 그래서 목수 1까지 설문을 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를 모두 고르면 기역, 디귿, 리얼에서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환매특약.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가 환매특약 등기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냥 풀지 말고 반드시 등기를 기록해서 풀으라고 했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려놓고 푸셔야 정확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앞에 특약을 붙인다고 했죠. 무슨 특약? 환매특약 이렇게요. 이게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라고요. 그럼 갑의 지위는 매도인, 을의 지위는 뭐다? 매수인. 이 상태에서 등기부는 소유권 보존, 갑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개의 등기가 기록된다고요. 이 부기 1호. 이 두 개의 등기는 어떻게? 동시에 매수인 명의의 이전 등기와 갑 명의의 환매특약 등기 해서 갑 이렇게 제가 적어놓고 항상 문제 풀으라고 했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환매특약 등기 신청은 그럼 이 등기를 말하는 거죠. 환매특약 등기 신청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고 별개의 신청 정보에 의하되 등기가 따로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반드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어떻게 해야 한다? 동시에. 5. 등기관이 환매특약 등기를 할 때는 자, 등기관이 이 환매특약 등기할 때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 비용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필요적 기록사항이니까요. 5. 그러면 환매특약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에 부기 등기로 한다. 환매특약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에 뭐로 한다? 부기 등기. 5. 그 다음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환매특약 등기의 말소도 동시에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쪽으로 봅니다. 자, 매도인이 누구예요? 갑이 매도인이잖아요. 지금 매도인이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환매권 행사로 권리 취득 등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환매특약 등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환매특약 등기는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으로 말소해버린다고요. 자, 그러니까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환매특약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환매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한다? 그렇죠.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환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5 됐고요. 25번, 21번. 용의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차임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는 이를 기록하지 않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이 지문 조심해야 됩니다. 유효냐 아니냐의 문제를 실제 판단하기 이전에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은 기록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약정이 기록이 없어도 등기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로 본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않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전세권의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다. 5. 왜?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말은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전세금 반환 채권이에요. 즉 존속기간 중에는요. 전세금 반환 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일부 이전 등기라는 말은 반드시 존속기간이 만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고요.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경우에 요역지 지역권 등기도 동시에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 그렇죠. 직권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권 등기할 때 보병경이가 뭐 좋아하는데 말회를 좋아하는데 이모 대추요 할 때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직권 됐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번. 자, 1필의 토지 일부. 자, 토지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권리는 뭐만 가능하다? 용의권만. 그럼 그때는 뭘 첨부해야 한다? 도면. 그 다음, 등기한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전세금하고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니까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5. 그 다음, 22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등기사항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채권, 최고액, 이자의 지급 시기는 저당권에 있어서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변제기 역시 뭐다? 저당권에 있어서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지금은 뭘 물어본다? 근저당.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한다. 5. 그래서 기억과 리얼. 그래서 필요적 기록사항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변제기는 저당권의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근데 근저당에서는요. 존속기간이 근저당권에 있어서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요거 두 개는 꼭 비교해 두라고 했잖아요. 변제기는 저당권, 존속기간은 근저당. 그렇게요. 됐습니다. 그 다음 23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예, 본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다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 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 사실이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가 있다. 5. 여기서 키워드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간다라는 거. 3번. 등기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라면 원칙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말소죠. 근데 직권말소되지 않는 권리도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가등기 이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등기는 원칙은 직권 말소인데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 점은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가능하나 해제조건부 청구권의 가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추가로 적어드리면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를 허용하나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정지조건부라는 건 뭐예요? 지금은 없지만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청구권이 발생하죠. 지금은 없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청구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해제조건부는요, 지금 청구권이 발생되어 있는데 기간이 뭐한데 조건이 성취되면 청구권이 소멸하거든요. 그럼 현재 청구권이 발생되어 있잖아요. 그럼 청구권을 주장하면 되는 거니까 청구권을 미리 보전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에 뭐가 있으면 승낙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 됐고요.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서 항상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의신청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여기서 신청서는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는 구별해야 됩니다.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게 맞지만 신청서는 등기소에 누구에게? 등기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는 어디에게? 등기소에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이 아니라 어디에?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기억 지문은 틀렸고요. 년,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의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5. 이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5.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라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으로부터 3일 이내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지방법원에 보낸다라고 했는데 이의가 이유 없다라고 인정하면 사건을 3일 이내 관할지방법원으로 송부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러면 틀린 지문은 기억 리얼해서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적 12개와 등기 12개를 풀어봤는데요. 이번 모의고사에서 제가 쟁점화시켜서 낸 문제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필수 지문들이 있거든요. 즉 어떤 지문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문제를 풀지 뭔가 이런 게 있었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하기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좀 출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킬러형 문항도 실제 시험에서 나오니까 제가 연구보존장부, 5년 보존장부 실제 시험에서는 나올 개연성은 높지는 않지만 킬러형 문항으로 한 문제를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점수가 몇 점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10월 26일 날 당일날 시험을 잘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모의고사 점수가 몇 점이냐 그것은 여러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요. 가령 나는 오늘 공시법을 24개 중에 10개밖에 못 맞췄어. 그러니까 나는 시험에 떨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모의고사는 그냥 시간 안배하면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만 판단하는 거고 그 점수를 여러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절대 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10월 26일 날 시험을 합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인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